김종인 대표께서는 다른 당에 계셔서 친노 사정을 잘 모르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6선에 이해찬 의원, 5선에 원혜영 의원, 이미경 의원, 윤호중, 김태년, 김상희, 김현미, 홍영표, 박범계, 에라가 지금 이목기, 정청래 그분들 다 받쳐 계시죠. 호남의 최규성 의원 있죠. 그다음에 초선들이요. 최민희, 진선미, 진성준, 도정환, 남윤순, 은수미, 김경엽, 윤은호, 전해철, 박남준, 서영교, 배재정 이 중에 문제된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라도 정리하면서 그냥 살을 붙여서 친노 패권 세력을 정리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저희들 보고 숙청 작업 지금부터 할 테니까 친노 명단 써달라 그러면 제가 딱 써둘 수 있어요. 완전히 한 40명 정도. 김종인 대표 들어가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괜히 그 국민들이 눈만 흐려주고 말입니다. 이 영상 보셨는데, 뭐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시네요. 이름을 막 지명하면서. 어찌 보면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뭐 이게 낙선운동, 어디까지 낙선운동으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 방송을 보고 나니까 저희가 너무 점잖게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우리도 좀 그 속도를 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두 분이 지금 선거 방송 이런 거 전문이시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만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낙선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원치 않는 후보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속한 단체 회원들에게 일상적인 고지 그리고 기자회견, 언론 보도 정도를 허용하고 말 그대로 진짜 낙선 운동, 거리에 나가서 서명을 받고 이 사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근데 언론에서는 지금 저렇게 하는 게 사실상 낙선 운동과 거의 다르지 않은 지금 거의 방식으로 이 사람 이름을 다 부르고 하는데 이 언론이라는 위력적인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사실 공평 원칙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대립되는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시간으로 방송해야 된다. 우리는 선거법 보면 그냥 공정하게 방송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참 애매하다라는 거죠. 선관위에서 해석하기 나름이고 저것도 그냥 시사평론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걸 가지고 얘기해서 친노 명단이 살생부처럼 돌고 하면 이게 선거 운동 자체가 이미 불공평하게 공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이는 거고 지금 저분들이 이름 거론되신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렇게 해서 살생부처럼 그 이름도 무서운 살생부 이름에서 명단을 저렇게 종편 방송에서 끊임없이 내보내야 되는지 좀 씁쓸한 거죠. 뭐 그렇지 않아도 종편에서 지금 김홍영 처장이 소속돼 계신 민원연을 종북단체로 했다가 벌금인가 맞았죠? 재판에서 져서. 그렇게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소위 그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낙선운동을 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렇게 언론에서 종편에서 나와서 자기네 개인적인 생각 또는 사실과 관계에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과연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건지 또 우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든 방송위원회든 이런 부분에서 처벌하거나 아니면 조금 제재를 가할 방안은 없는지 김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어려운 질문 하시는데 제재를 가할 방법은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자신의 역할 있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그걸 제대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방송심의위원들이.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방송인들이요. 방송 심의 규정 알아야 돼요. 선거 방송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제대로 한 번만 딱 정독하면 본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알 겁니다. 이게 무슨 낙선운동 수준이 아니고 방송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식의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패널이라고 말하는 그 출연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뿐만 아니고 진행자는 전문 그 방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버젓이 계속 이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의 규정이 좀 문제가 있다. 객관성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코에 걸면 코걸이다. 그러니 좀 더 다르게 해보자 하면 그거를 우리가 법을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서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저 법을 이제 사문화시키고 있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런 것이 이제 현실이고요. 더 웃긴 거는 요즘 최근 들어서 이 TV조선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면은 할 말을 다 해요. 그냥 막 저런 말들을 막 합니다. 해놓고 나서 갑자기 민영삼 씨 저 발언하잖아요. 그러면 민영삼 씨의 발언은 개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밑에 자막이 갑자기 나가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그 TV조선의 잘못이 면피가 되나요? 이 면제가 되나요? 근데 분명히 제가 걱정하는 거는 분명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가면 또 저 자막 썼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자막이 나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의 발언은 어마어마해요. 야권 연대를 하자는 것에 대한 그 말들이 나왔을 때 민영삼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갈수록 사적 감정에 치우쳐서 정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는 그 정치라는 것을 공적 도구로 사적 분노의 표출 도구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2의 사쿠라 협작 정치라고 야합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선거 시기에 더민주에 대해서 협작 사쿠라 정치, 도대체 저는 이게 뜻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민영삼 출연자의 발언은 개인적인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자막이 나가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프로그램의 그 시사탱크 프로그램의 장성민 진행자 막 또 센 얘기가 나갑니다. 더불어 비리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발언들이 막 이제 패널이 합니다. 가만히 들으면서 오냐오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는 말이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더불어비리당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우려가 깊습니다. 여론의 비판을 반영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이게 자기는 변명이랍시고 심의를 이제 예상하고 하는 말이에요. 한 발 빼기죠. 근데 저는 이런 한 발 빼기식 막말 보도, 이 막말 방송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오히려 그 괘씸죄를 적용해서 더 세게 지적하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종편들이 이런 식의 자막 처리 한 말 하려다가 심한 말을 한 다음에 끝을 얼버무리고 뭐 이러면서 감안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계속 더 점점 더 심해지는 그 선정적인 보도들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제재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아까 계속 지금 방송에 나오는 분 중에 장성민 앵커가 나오는데 이분이 DJ 정부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고요. 또 16대에는 새천년 민주당으로 국회의원까지 하셨어요. 이분이 왜 저런 태도를 보인다고 손 박사님 생각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서 무슨 고민과 사연으로 저렇게 이야기하시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지금 진영 논리가 되게 횡행해진 상황에서 오히려 예전에 지금 야당에 계신 분이 오히려 지금 종편에 나가서 아주 보수적이고 우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는 이 진영에도 말이 통하고 저 진영에서도 몸담아 받고 이런 좀 사람이다라는 영향력을 좀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종편이 특히 이제 TV조선이나 이런 종편이 손해볼 짓은 절대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한때도 되게 그 한반도 평화나 이런 것들 위해서 되게 역할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젊으셨을 때 자기 열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낙선 운동이나 뭐 이런 부분 아까 말씀 나왔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국민들이 선거 운동하기 되게 어렵게 돼 있거든요. 선거법이. 근데 지금 낙선 운동에서도 지금 우리 총선 시민연대인가? 새로 총선넷. 총선넷에 나온 데서 낙선 명단을 발표했는데 최경환 의원이 거기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 근거가 없는 명예훼손이다. 근데 왜냐하면 거기는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장승민 우리 진행자께서 하시는 발언들은 낙인 찍기예요. 아주 낮은 수준의 누구는 뭐래, 누구는 흑인이래. 이거랑 다르죠. 누구는 여자야. 이거랑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뭐 누구는 친노래 이 한마디면 끝내버리는 수준으로 진행하시지 마시고 제가 어떤 사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예전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애쓰셨던 모습이 좀 줍니다. 다시 저러고 나서 돌아온다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다시 저런 분들이 또 돌아오시면 또 잘 돌아오시는 그래서 철새 정치라고 하는지 원치 않습니다. 김홍일 처장님, 그 종편에서 쓰는 막말 또는 왜곡 보도 이런 사례들 한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실래요? 막말 워낙 많아서 이번 주 막말이 아닌 말을 고르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습니다.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사쿠라 협작 정치 그다음에 더불어 비리당 그리고 보통 말하는 거는 이제 김종인 의원의 그 대표에 대해서 겉모술수에 통달한 정치인이라고 말하고 정말 볼성사 나온 사람, 분풀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막말의 수위, 막말보다는 저는 이번 주에 가장 웃겼던 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지하철 개찰구를 못 나갈 때 그걸 가지고 놀리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게 막말보다 더 웃긴 게 조롱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완전히 이건 개그 프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2번이나 찍었는데 개찰구가 안 열려서 못 나가니까 밑으로 기어가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해야지. 저런 태도가 저 사람이 정치 행위,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윷놀이를 했는데 개가 나오니까 그냥 가버렸다. 윷이나 뭐가 나올 때까지 계속 던져야지. 그런 식의 정치력을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웃고 네. 깔깔거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정치 평론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그 센 발언보다도 조롱하는 이런 태도들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게다가 시사테크 저희가 이번 주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야권에 대한 관련 주제가 거의 80%가 넘습니다. 매일매일. 근데 여당에 대한 주제, 여당도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공천 관련된 뭐 내용이나. 근데 여당을 비판할 만한 소재가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뭐 19%, 6% 하루에 소재 굉장히 적게 언급합니다. 게다가 그거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는데 야당과 관련된 주제는 별 내용이 없어도 제가 한마디로 보고서에서 썼는데 가만히 있거나 잠잠하거나 시끄럽거나 늘 야당과 관련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지금 종편은 야당 방송이다. 야당을 소재로 하는 야당을 파먹고 사는 그런 방송사다. 이렇게. 야당 없어지면 방송도 제대로 할 게 없겠네요. 예. 북한과 야당 없으면 그렇죠. 방송 못합니다. 아니 손 박사님. 그런데 이게 종편도 문제지만 사실은 KBS, MBC가 공영방송이잖아요. 공영방송의 보도 태도를 보면 종편과 그리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손 박사님 시청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공중파 그 뉴스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두 공영방송의 그 이사장님들께서 또 각별한 또 정치적 색깔을 또 드러내시고 또 MBC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문재인 그 전 대통령 후보까지 하신 분한테 공산주의자 이런 발언도 하시고 뭐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 밑에서 사실 그 공정방송을 위해서 애쓰던 분들도 많이 해고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공중파의 종편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예전에 사랑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케이블 안 보고 종편 안 보고 공중파 보셨던 분들이 이제 볼 의미가 없는 거죠. 채널과 차별성도 별로 없어지고, 물론 종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예전에 우리가 뭐 97년에 정권 교체가 한번 되면서 아주 편향적이었던 방송들이 조금 균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나갔던 과정들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라는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봤죠. 조금 더 낫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아니요, 더 나빠요. 더 진짜로, 나빠요? 왜냐하면 테러 방지법 같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그 태도는 종편은 그냥 얕게 그냥 짚고 가거든요. 근데 아주 전략적으로 테러 방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드는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 마치 오다가 내려온 것처럼. 아주 뭐 그냥 메인 뭐 기획 기사 해가지고 KBS는 엄청나게 공영방송이 훨씬 더 나쁘다고 저는 보고 영향력도 더 크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문제인 것 같은데